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의 보장론의 6번째 수업입니다. 요즘은 여러분께 감도환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만든 것이고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도 나눠드릴 겁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특별히 가피력이 있는 것을 넣고 그리고 경문을 독송하는 등 의궤를 통해서 가피를 가한 불상입니다. 예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고 만약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드려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아주 마음에 들고 정말 잘 만든 불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도 나눠드릴 겁니다. 이 불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로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것은 지금 불학원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봉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불법도 배우지 않고 심지어 승단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리지 못합니다. 이 감도화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감도화는 사람이 좀 위급하거나 가피가 필요할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혹은 본인이 산보의 가피가 필요할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감도화는 그때 만들 때도 법에 맞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병에 걸릴 때는 이 감도환이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 감도환을 나눠드릴 때는 여러분이 승낙서에 사인을 하고 받아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이 감도환을 통해서 보시금을 모으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승낙서는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기 전에 하나를 받아가면은 방생을 얼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감로환 하나를 받아가면은 파드마 삼바바의 심주를 얼마 염송해야 되고 그리고 방생을 얼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완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성하지 못하면은 마음도 불편하고 마치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눠 드릴 때는 요구사항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시금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갖가지 홍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의 명의로 보시금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승님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스승님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만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본인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스승님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스승님의 명의로 혹은 스승님이 사용했던 물건으로 어쨌든 스승님과 관련된 갖가지 사물이나 일을 통해서 본인을 높이거나 혹은 본인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익을 보려는 마음은 없지만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자주 스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우리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스승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과 접해도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기만 해도 신심이 생기고 어떤 스승님 주변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잘하고 세속적인 측면이든 불법의 측면에서 봐도 다 아주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 하십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어리석음 혹은 본인의 탐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자주 스승님께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는 마음이 강해서 많은 사람과 지낼 때 주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남들 보기에는 스승님 옆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스승님도 이런 상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탐욕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안정감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분의 행동을 보면은 이 스승님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승님을 따르거나 혹은 어떤 법사님을 따를 때 주변에서 일을 할 때는 탐욕 혹은 성냄 혹은 질투심으로 경솔하게 서두르게 일을 하면 이 스승님의 전체적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피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나눠 드리는데 대부분 분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분들이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직매폰초 린포체님 옆에서 일을 할 때도 저도 정말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스승님과 같이 다른 곳에 가든 혹은 브라곤에 있든 제가 스승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만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아니면 본인과 스승님께 모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일을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나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님 옆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정말로 스승님을 무너뜨리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제자들은 스승님이 요즘 아주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시금을 모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실 만약에 한 스승님이 돈이 모자라다면 이것은 스승님이 정말 공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스승님이 복덕이 있고 공덕이 있다면 돈이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승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스승님이 돈이 모자라다고 하면 이 말은 그 스승님은 범부 중생 중에 범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님이라면 돈이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속적인 것을 이미 다 버린 사람이라면 돈이 모자랄 리가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하려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결국은 불법도 어기고 법률도 어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하든 본인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법에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수단으로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면 이것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속에 있을 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스님들과 같이 경전을 독송해도 돈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전염병 혹은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여기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외에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했던 자선이나 많은 일은 지금 점점 내려놓으려고 하고 차츰차츰 내려놓고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좀 더 배우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10년 전이나 혹은 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 지금 상황에 맞게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두 전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这全部做的平民中，东门可能全部能够叫到，包括当工厂的小门多，东北的这将来上这路，那就是我这里上工厂叫我推举选的，他们就没法做着老说了。推举公布选了，娘来就推要去东这边选举路，在这家里上工那话里，这边门前就当班呢，七年就东干了那边，南这里当部养殖的南一。매예 차장 남카라든 노정 대전노 사즈라든 노는 매착대 더듬도 디름버 예와는 땡저 땡당 땡박섬다래 당범중 럼ጽ 럼진 츠르 동법가르완 죽부 디지니드 연카남도 남카 카르스르 저 동카르스르 자 동섬 담님 standard longchak de zhibshi de genqiber zibnyer de zhitang shmunshi de jibshi de namchig rimba jin zhib dar tur tang de chig susurum je de dogur jan yachim yibnja manki de ji ringams khotsa de sayam bim jigbim la jarna changme de chamchig durji nja xirgi nyambo Sergi Nyambu Sergi Nyambu Janchun Diba Le Dirtang Charbab Chi Kirnkurun Jivak Sartag Jisha Gunner Dam Rangamsa Hotsudam Bamchak Chirchig Nurture Stenshidor Lungum Tavni Kur Chipshidor Lunga Chetir Namchip Bay Dirtang Sayi Kirnkur Churj Chig Rangamsa Hotsud Sim Simbam Nurture Gyakun Bamchak Chirni Stomchak Sim Gyapchak Shetan Rangadam Jebago Dirtang Sten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소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롱첸바 존자의 여의보장론을 배우겠습니다. 여의보장론은 7보장 중의 하나입니다. 여의보장론의 내용은 주로 버려야 할 윤회와 얻어야 할 열반에 대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버려야 하는 윤회의 부분은 기세간과 요정 중생을 설하고 그리고 중생들이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설합니다. 그리고 기세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토대와 토대에서 형성된 세계를 설하고 그리고 형성된 세계를 설하는 부분은 또 사바세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과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바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정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에 의해 형성된 세계이고 이 세계는 우리의 일반적인 분별심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없고 불가사의한 기세간과 유정 중생입니다.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등인의 모양을 한 손에 향수 바다가 있고 그리고 향수 바다에는 연꽃이 있고 그리고 연꽃에는 25층의 세계가 있고 이 25층 중에 13층에 있는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물론 이 사바세계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우리가 신심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이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화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전에 대해 신심이 있고 비방하지 않고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신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 혹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도 없고 신심이 없다면 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의보장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배우면서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가르침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전에의 사고방식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속에서 학술 연구하는 분들도 갖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다만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혹은 양자 역학을 배우든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래 복잡하고 개개인마다 이해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주의 형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종교마다 가지는 관점도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의 관점을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본인의 이유로 본인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불교에 대해 사퇴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주에 대해 종교이든 과학기술계이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해진 관점은 없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 중에 가장 널리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기원은 아주 먼 옛날의 일이고 그때 당시 남긴 기록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고고학자 혹은 과학자들이 본인의 상상 혹은 추리를 통해서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도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들에 대해 불교에서 더 잘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의 보장론의 롱첸바 존자의 관점은 확실히 현법의 경전과 논전의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비광 존자의 공덕장과 다른 대덕분들의 저서에도 이 세계에 대해 설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롱첸바 존자의 관점은 확실히 다른 대덕분들의 관점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롱첸바 존자의 지혜로 본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배우는 사바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 비로 자나 부처님에 의해 형성되었고 우리의 사바세계도 이 나타난 세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로 자나 부처님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25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수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包括这个这15层25层的话呢，这是一个概括的说明，其实是在其他的就是包括它的香舌海的这个各个这个枝叶上呢，就是有无数的这个差。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로 자나 부처님에 의해 형성된 이 많은 불국토 중에 신구의 중에 의와 관련된 불국토 중에도 의의 불국토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비로 자나 부처님의 지혜, 마음의 불국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도 형성되는 기간이 있고 머무르는 기간이 있고 파괴되어 가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단계, 이 4개의 기간이 한 대겁이 되고 그리고 각 기간에는 20개의 중겁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아비달마 구사론과 대비바 사론의 관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 대겁은 한 대겁에는 80개의 중겁이 있습니다. 80개의 중겁이 한 대겁이 됩니다. 뒷부분에서는 사바세계의 생주 이멸 이 4가지 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할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도 3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겁을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성겁을 설하는 내용 중에 기세간의 형성에 대해 설하는 내용은 제3품의 내용이고 그리고 유정 중생의 형성에 대해 설하는 내용은 제4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겁을 설하는 내용은 제5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를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 중에 앞에서는 성겁을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겁을 설하는 내용, 세 번째는 공겁과 괴겁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성겁, 즉 사바세계가 형성되는 기간에 대해 설하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과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내용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기의 관점은 구사론의 관점과 거의 같습니다. 이 세계는 기세간과 요정 중생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형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겁, 주겁, 괴겁이 지나고 나서는 공겁인데 이 공겁은 20개의 중겁이고 이 20개의 중겁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됩니다. 이것이 공겁입니다. 그리고 이 공겁이 지난 후에 유정 중생들이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생기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세밀한 의식은 무색계의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는 색계 그리고 욕계입니다. 어떤 전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인류는 애초에 천상계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 중생들은 먼저 맨 위에는 먼저 무색계의 중생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색계의 중생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마음의 분별심이 점점 커지고 나서는 욕계의 중생들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중생들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사론을 배우셨다면 이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세간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기세간도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허공에 의해 형성되는 기세간과 대지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이 있습니다. 무색계는 허공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이고 그리고 색계도 허공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입니다. 허공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대지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점점 대지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세간은 두 가지 상황이 있고 허공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지에 의해 형성된 기세간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간은 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중생들의 업력과 부처님의 자비심 이 두 가지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혹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혹은 가피력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중생들 앞에서 환상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에 의해 형성되고 나타났다고 보는 이 관점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런 관점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여러분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바세계 형성에 대해 설하는 내용은 먼저 기세간의 형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유정 중생의 형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3품과 제4품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세간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기세간의 형성에 대해 설하는 내용도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기세간을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개의 세계가 성립되는 이치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세간을 설하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과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참고 자료의 세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세간 혹은 이 세계의 일체 만법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의기와 소의와 능의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설했습니다. 这三个的话呢，就是在这里，以这个比较简略的这个方式呢，就是 먼저는 의기를 설하고 그리고 나서는 소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능의를 설명할 것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롱첸바 존작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승의 경전 중에 입세경 혹은 기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比较逆世经也有这种说法，但我们就用那个气势经吧，就是这个。 이 기세경은 수나라 때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기세인본경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기세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它是就大陆探经啊，就大陆探经就是也有好像是这个 그리고 아함경 중에 18품에서 22품까지의 내용도 기세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에 대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아라한께서 설한 논전일 겁니다. 그러나 설 일체 6부에서는 논전도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어의 기세경은 6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번역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함경의 내품도 포함해서 총 4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기세경은 사실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 설하는 가장 오래된 중요한 경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세관에 대해 어떻게 설하는 것일까요? 먼저 의기를 설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이 의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할 건데 5가지 륜을 설할 겁니다. 먼저는 허공륜, 그리고 나서는 통륜, 그리고 나서는 수륜, 그리고 나서는 금강대지입니다. 금강대지 위에는 지륜이 있습니다. 이 5륜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가 의기입니다. 이 기세관이 의존하는 곳은 바로 이 5가지 륜입니다. 5륜입니다. 그래서 이 5륜을 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토대에 의해 중생들이 의존하는 9가지 산, 그리고 8개의 바다, 그리고 12개의 주, 4개의 큰 주와 8개의 작은 주, 이 12가지 주가 바로 중생들이 의존하는 대상입니다.
유정 중생들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주체입니다. 3개 윤회 속의 유정 중생들은 이것에 의존합니다. 뒤에서도 자세하게 이에 대해 설할 겁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 의기, 소의와 능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세간을 설하는 내용 중에는 주로 이 세 가지를 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 자료의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의기, 즉 토대인 오륜을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의, 즉 의존하는 대상인 상주해를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능의, 즉 의존하는 주체인 유정 중생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토대인 오륜을 설하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사실 롱첸바 존자의 관점은 많은 다른 세계관과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대승 불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처음에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사실 공급의 20개의 중급이 지난 후에 원래는 공이고 공한 상태인데, 그러나 이 공급이 지나고 나서는 허공이 나타납니다. 이 허공은 정의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의 색깔은 흰색 혹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상태입니다. 이 허공은 3천 대천 세계만큼 넓고, 그리고 이 허공은 풍륜이 의존하는 허공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이 세계는 공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화엄경이든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세경이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보성론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허공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허공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의 보장론 외에는 다른 경전에서는 자세하게 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에 의해 풍이 형성되고, 그리고 풍륜에 의해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바다, 그리고 궁전들,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 이 일체 만법은 다 풍륜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 등 많은 경전에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업력에 의해 풍륜이 형성되고, 그리고 풍륜에 의해 수륜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세 인본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보성론의 관점과도 비슷합니다. 즉 대지는 수 위에 있고, 그리고 수는 풍 위에 있고, 그리고 풍은 허공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전과 경전에서는 이 허공은 하얀 빛이 나는 허공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정의 허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청정하고 하얀 빛이 나는 이런 정의 허공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허공은 3천 대천 세계의 토대이고, 이 허공은 일반 허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오륜의 5가지 륜의
토대가 바로 허공이고 그러나 이 허공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허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풍륜이 형성되는데 이 풍륜이 형성되는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들의 공통적인 업에 의해 형성되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에서도 이 사바세계 전체는 중생들의 공통적인 업에 의해 풍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마치 보리는 보리의 씨앗에서 난 것처럼 풍의 씨앗은 풍이고 풍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풍입니다. 그리고 풍이 형성되는 간접적인 원인은 중생들의 업력입니다. 이 세계도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세계가 형성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생들의 업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은 허공에 의존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 허공도 이 정의 허공이 바로 중생들의 업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세계의 일체 만법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면 사실 인류의 기원의 이론도 아주 많습니다. 각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기원을 말할 때도 보통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처음에는 허공과 바다였고 그리고 바다에서 점차 산이 형성되고 그리고 산에는 한 신이 있고 그리고 이 신이 일체 만법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도 많습니다. 중국에도 고대의 전설이나 신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고가 태어나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신화인데 먼저 혼돈의 상태에서 반고가 18,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그가 깨어날 때는 어두컴컴한 세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도끼로 이 세계를 쪼개고 그리고 위와 아래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합칠까봐 걱정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늘을 위로 밀고 땅에도 힘을 주어 밟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세계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고 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반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호흡이 공기와 구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두 눈은 하나는 태양이 되었고 하나는 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피부는 돼지가 되었고 그의 피는 강물이 되었고 그리고 머리 등은 풀과 나무 등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가 처음에는 바다였고 그리고 점차 계란과 비슷한 것이 형성되었고 그 껍질 안에는 범천의 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깨고 나서는 이 세계가 혼돈의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점차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계가 형성되는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근거가 없는 전설뿐이고 그리고 일부는 확실히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다만 신화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도대체 천신이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가 형성되었을 때,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허공이었고, 그리고 여의 보장론에서는 이 허공을 정의 허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공에 의해 풍륜이 형성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륜, 오륜 중에 첫 번째는 공륜입니다. 허공의 공륜, 그리고 공륜에 의해 풍륜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 풍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어서 풍륜에 대해서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5번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허공륜을 말했고 바로 정의 허공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삼천 대천세계만큼의 풍륜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풍은 바람이 불 때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회오리 바람 말고는 사실 보통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올 때는 사실 그때는 먼지가 휩쓸려서 그런 형체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바람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풍륜을 나눠서 보면은 6가지 풍이 있습니다. 어떤 6가지일까요? 첫 번째는 능교풍입니다. 이 능교풍은 휩쓰는 바람이고 바로 회오리 바람과 비슷합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휩쓸고, 이 능교풍은 이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풍륜의 상태는 능교풍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 능교풍이 잦아들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차례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능편풍이 나타납니다. 이 능편풍은 곳곳에 두루 가득하고 두루 달하고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는 것처럼 이 능편풍이 모든 곳에 두루 가득합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사풍이 있습니다. 이 조사풍이 일어날 때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람이 불 때는 그런 바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엄영불학원에도 자주 바람이 세게 부는데, 며칠 전에도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떤 집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바람을 조사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풍은 좀 세게 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능서풍입니다. 이 능서풍은 원래 분산되어 있는 풍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 풍의 밀도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번째 능숙풍입니다. 이 능숙풍은 붉고 밝은 불입니다. 이 불은 확산하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능숙풍이 불인 이유는 아마 원래는 지수, 화풍이 4대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화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능숙풍에서 아마 불의 씨앗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요소 중에 불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계가 괴멸될 때야 불이 나타나지, 형성될 때는 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4대 요소 중에는 성숙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불의 작용입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불이다고 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것은 풍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고 조화를 이룬 풍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능산풍입니다. 이 능산풍 때문에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보입니다. 우리의 이 세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색깔이 보이는 것은 이런 인연 때문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능교풍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풍륜이 형성되고 완전한 풍륜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풍륜은 사실 6차례의 풍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은 아주 드뭅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풍의 색깔과 그리고 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다 설명하였습니다. 이 풍의 빛깔은 초록색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푸른 보석과 같은 빛깔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푸른색의 보석에도 초록색의 빛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풍은 이런 색깔입니다. 사실 보통 바람은 색깔이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풍은 푸른색과 초록색의 빛깔이 섞인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好，知道了。没有听到什么。 색깔은 이렇습니다. 초록색과 푸른색의 빛깔이 섞인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풍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돌고 있는 십자 금강저와 같습니다.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쪽의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그리고 서쪽의 바람이 동쪽으로 불고 남쪽의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북쪽의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서 결국은 십자형의 바람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십자 금강저 모양의 풍입니다. 그 형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6천억 유순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 혹은 특징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 풍륜에 의해서 수륜과 지륜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람과 다릅니다. 바람은 무게나 압력이 없습니다. 物理里面讲的是重压力，怎么学的？就是压力等于什么？物理学里面就是专门有个，重力压，怎么写的？我忘了。什么？万有引力。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만유 인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만유 인력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我的笔记上应该有，我再看一下。以前读中学的时候有一个，怎么，不过这里也没啥关系吧，没事，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두께는 6천억 유순이고 그리고 대비바 사론에는 이 풍륜의 두께가 16억 유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범위도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견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관을 배울 때는 만약에 대비바사론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논전입니다. 사실 구사론도 주로 비바사론을 근거로 삼아서 저술한 것입니다. 이 비바사론은 500분의 아라한께서 저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문의 비바사론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겁니다. 그러나 티베트어의 비바사론은 없습니다. 티베트어의 비바사론이 없는 이유는 그때 역사 베노 자나께서는 이 비바사론을 삼위예사의 범어의 경론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인도의 대덕분들의 은덕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 논전을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밀법의 가르침조차 다 번역하셨는데 왜 비바사론은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950이나 60년대 그때 법존 법사께서 번역하셨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대덕분들께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른 림보체님께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티베트어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도 티베트 지역의 수행자들은 이 비바사론을 정말 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사론에 자주 비바사론의 가르침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곤의 티베트 쪽 스님들도 다들 구사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구 스님들이 구사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비구니 스님 쪽에도 구사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매 폰초 린보체님 때부터 구사론을 배우는 반이 있었습니다. 계속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사론의 중국어의 버전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셨고 그리고 사실 법존 법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분이 이 비바사론 전체를 티베트어로 번역하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나 그 뜻을 봐도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래 구사론은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나 비바사론은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사론은 티베트 지역에서도 아주 귀한 논전이고 역사적으로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잘 채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때 당시 왜 베로 자나께서는 번역하지 않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법존 법사께서 번역하셨습니다. 비바사론에서 말하는 풍륜이든 지륜이든 혹은 허공의 두께나 너비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기 보장론에서 나오는 숫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 인도 그 당시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측량하는 단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진시황이 각 국가들을 모두 통일하고 나서야 각 지역에서 같은 측량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많은 경론에서 나오는 숫자가 왜 서로 다른지 예를 들어 구사론과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도 많이 다릅니다. 그 확실한 이유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계량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풍륜이고 풍륜은 금강과 같이 아주 견고합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륜과 금륜도 아주 무겁습니다. 이어서 수륜을 보겠습니다. 수륜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풍륜이 형성되고 나서는 허공에서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그리고 구금 정화운 혹은 금장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금 정화운이 허공에서 짙게 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레 바퀴와 같은 물이 내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종생이 아직 없습니다.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그 물이 동근 모양이 되고 이 수련의 이름은 정명정수입니다. 이 내용도 다른 논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가 형성될 때는 큰 비가 내리고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홍주라고 부릅니다. 이 홍주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명정수와 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의 이름은 정명정수입니다. 이 수련의 두께는 110 미만 유순이 되고 그리고 그는 소위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수련의 두께는 110 미만 유순이고 그리고 풍륜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구 인력이나 자연의 한 군데로 뭉치는 그런 힘과 비슷합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수륜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수륜 다음에 지륜 혹은 금륜이 형성됩니다. 이 지류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륜이 끊임없이 휘젓고 있고 마치 지금 우리가 아는 해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소리가 나고 이 물 전체를 끊임없이 휘젓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젓는 이런 동작은 여러분이 아시나요? 저희 티베트 지역에서 티베트 버터를 만들 때도 우유로 만드니까 원래 우유는 액체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휘저으면 이 동작을 끊임없이 하면은 점점 우유 위에서 버터가 형성됩니다. 혹은 겨울에 물을 보면은 이 물을 휘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수면 위에 그 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륜은 이렇습니다. 수륜도 사실 중생의 공업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다른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비바 사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수륜은 풍륜이 끊임없이 휘저어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수륜 위에서 금강대지가 형성된다. 그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그 형상은 사각형이다. 우리 사바세계 전체도 또 전체의 형상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강대지 위에서 진정한 땅이 대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륜이고 그리고 나서는 풍륜이고 풍륜 위에는 수륜이고 그리고 수륜 위에는 금륜이고 금륜 위에는 대지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어륜 즉 5가지 륜에 의해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할 때는 4가지밖에 설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륜과 풍륜과 수륜과 지륜 이 4가지밖에 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의기 즉 토대인 어륜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일은 서의 즉 의존하는 대상인 산주해를 배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